나 없어도 되는 재판 아닙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안 오면 구인장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재판부와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좀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뭐 인터뷰도 하고 어디 지역구에 가서 유세도 하고 바빴거든요. 일단 재판 출석 전의 모습, 이재명 대표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의 검찰 신문이 끝났고 피고인 이재명의 반대 신문이 끝나고 저는 가서 하루 종일 남 재판을 구경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어제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 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금요일에도 재판 잡혀있는데 출석 예정이신가요? 자, 그럼 달력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달력입니다. 이 달력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날짜들이 적혀 있죠. 지난주에 3번 나가야 됐는데 그중에 1번만 나갔어요. 2번 빠졌죠. 그리고 오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19일을 봐주세요. 이게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인데 불출석했어요. 당시 법원에서요. 이거 안 됩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빠지면 강제 구인 검토할 겁니다. 경고를 했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26일 재판에는 출석을 합니다. 출석했어요. 그리고 29일에 또 잡혀 있었어요. 또 잡혀 예정입니다. 자, 4월로 가보죠. 4월에 가보면 4월 2일과 9일에 대장동 관련 재판이 있어요. 특히 9일, 총선 전날이군요. 전날에도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빠지면 구인장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재판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변호인 측과 재판부가 오간, 그 사이에 오간 말들이 있거든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이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제 반대 신문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없어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했으니까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합니다. 그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안 나오면 유동규 씨 증언 안 한다고 하니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거를요. 재판부가 반박을 했다 그럴 거야. 아니면 질타를 했다 그럴 거야. 이런 얘기가 오갔다 그러고요. 하나 더 보죠. 이거는 다음 재판 날짜와 관련된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총선 이후로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는 재판을 좀 멈추고 끝난 뒤에 총선 뒤에 재판 날짜 잡아주세요 한 거예요. 그리고 선거 직전까지 잡는 거 가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판부는요.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특혜 얘기가 나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불출석하면요. 구인장 발부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또 다시 얘기한 겁니다. 여선웅 전 행정관. 특히 4월 9일 총선 전날에도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판부를 충분히 이제 존중하고 있고 지난번에 불출석했을 때도 사실은 전날에 이제 좀 일정 변경을 좀 해달라 했는데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뒤늦게 이제 출석한 거 지각 출석을 한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불출석한 적도 있고 또 선거법에 출석에 또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에 재판부가 그 기일 변경을 인정해줘가지고 재판 기일이 총선 이후로 연장된 재판도 있어요. 연장된 사안. 또 그러니까 재판이 있습니다. 워낙 여러 건이니까 네. 어떤 재판은 연기가 된 것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판부의 어떻게 재량권인데 예.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이제 재판부한테 계속 이제 읍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본인의 개인적인 그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 아니라 공당의 대표로서 또 선거 유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일정을 뒤로 빼달라, 하루 이틀 빼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야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재판부는 그런 식으로 정치 일정 때문에 밀어주면 그 특혜란 얘기 바로 나온대요. 왜 재판부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일부 다른 재판에서는 실제로 그 일정을 사정을 봐주기도 하고 예. 또 이제
뭐 꼭 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보니까 뭐 건강상의 이유로 또 그 일정을 조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재판부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사정을 좀 안 봐주겠다는 건데 예. 약간 뭐 이재명 대표 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고 또 선거 전날에도 굉장히 뭐 중요한 날인데 이거야말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이렇게 재판부에 출석을 하는 것이 예. 이게 과연 뭐 어떻게 조금 뭐 또 선거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좀 있습니다. 윤광사 변호사, 요거 재판 날짜 다음 달 2일과 9일 잡혀서 특히 총선 전날이라서 날짜가 좀 주목이 되긴 하네요. 네, 일단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면 예. 대장동 재판을 4월 9일 날 하니까 예. 하루 이틀 늦춰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 재판부는 화요일 재판부예요. 화요일 재판부. 그렇죠. 선거 전날이 화요일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늦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늦출 수가 있는데 예. 아마 그 이재명 대표 재판 말고도 다른 재판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칙대로 지금 2주 간격으로 재판을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4월 9일이 된 걸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나 없어도 재판에 지장 없다고 그 하는데 얘기를 그래서 나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재판이. 이재명 대표 피고인 아니에요? 아. 피고인 없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지금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 저 말은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예. 형사소송은 다 잊어버리고 정치 영역에만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기억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말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 두 번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저 재판이 이재명 대표가 혼자 나가는 피고인 재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동 피고인이 있죠. 여러 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안 나가면 그 피고인들도 나와서 그냥 가야 하는 거고요. 그럼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죠. 공동 피고인이 있고요. 그날 증인이 나오는 재판은요. 저희도 소송 많이 하잖아요. 예. 연기 신청하면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재판을 강행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네. 저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재명 대표 화면 좀 봐주세요. 저기 보면 검찰이 정치를 하다 보니 제가 없어도 될 재판을 굳이 와야 한다 해서 가게 돼. 검찰이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 근데 이건 재판부. 저것도 정치적인 발언이죠. 왜냐하면 재판을 소송지휘권은 재판장이 있거든요. 그 법원의 문제인데. 그 법원이 한 건데 저것도 또 검찰을 핑계댄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 독재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재판 안 나가니까 법원에서 구인장 발부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하니까 이걸 왜 검찰은 의견을 제시하죠. 그러면 안 되고 피고인이 나와서 예. 반드시 재판을 합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지 여기에 대한 결정권은 재판부가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기승전결 전부 다 검찰이 잘못하고 검찰이 나를 뭐 발목 잡고 있고 저런 식으로 이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더군다나 변호사잖아요. 지금도 또 하나,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지금 이 하단 자막으로 나가는데 총선 전날 재판이 잡힌 것 관련해서 본인이 대선에 진 죄값을 지르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면서도 이제 총선에 저런 얘기를 해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예. 저 자체는 사실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재판 날짜가 총선 전날 잡혀 있는 것에 대한 지금 강한 불만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선에 진 죄값입니다. 근데 아마 이 얘기를 어떤 글쎄요, 현 정부나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지지자들을 들으라고 한 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뭐 어떤 불만 표시를 하는데 글쎄요.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움직임 오늘도 있었는데 그거에 앞서서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PK 지역을 좀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세를 하고 또 지지자들의 호응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모습도 오늘도 있었네요. 어제는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무능한 일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경남에 이제 16일 남은 4월 10일 심판의 날에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은 보니까 저기 지지자만 계셨던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지 안 하시거나 또 반감을 갖고 계신 분도 와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낙동강 벨트가 격전지로 떠오르니까 이런 곳에 찾아가서 뭔가 지지를 호소하는데 민주당이 유능한 일꾼들과 함께 뭐 윤석열 정권의 폭정 뭐 막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또 비판 발언까지 섞으면서 뭔가 각오를 밝혔는데 들으셨죠? 니나 잘해 니나. 박상현 교수님. 역시 영남 지역에라서 약간 그런 특성이 좀 나타난 거겠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가서 지지도 받지만
역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당원이나 상대편 당원이나 또는 후보자가 그랬다면 그건 선거 방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일반 유권자가 유권자 중에 딱 나온 거 같아요. 지나가면서 뭐 불수. 했다 그러면은 이건 뭐 그렇다고 그 시민을 비판하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어찌 됐든 선거가 이제 격화가 되면서 예. 수위가 이제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는 조국혁신당의 소위 말하면 심판론의 선명성, 예. 이걸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목소리의 톤이나 수위도 점점 올라가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지금 여권은 위기감이 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인 표출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방금 말씀하신 수위 높은 발언도 지금 화면에 그렇죠. 네 가지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네, 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격전지라고 불리우는 대선은 뭐 후보를 갖다가 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뭐 위협 전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전반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좀 점점 달아오르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때로는 위험 수위도 넘는데 예. 저는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이 예. 성숙된 민주주의의 시민 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에 휘말려서 고함 지르고 싸울 게 아니라 좀 더 의견은 자유롭되, 그러되 좀 더 분위기는 편안한 그런 예.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입틀막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들으신 분은 아니 저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르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는데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했지만 그 앞뒤로 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통점을 보면은 뭔가 지지층을 향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말하고 싶은 걸까요? 화면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일정인데요. 오전 7시입니다. 유튜브 방송 채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이 강한 유튜브 방송 채널이에요. 여기에 인터뷰를 나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해서 내용이 났는데, 특히 부산 피습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뭐 본인의 상처도 뭐 진행자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까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서대문 갑으로 갑니다. 서울. 여기는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을 받은 곳이죠.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그리고요, 재판 출석하고요, 오후에는 서울 동작을을 방문합니다. 동작을은 지난 12일인가요? 그때도 재판 출석을 오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빠지고 간 곳이에요. 그리고 오후에 재판을 늦게 갔죠.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재판을 끝내고 여길 또 간 겁니다. 지난 12일은 법원 가기 전, 오늘은 법원에서 끝난 뒤에. 여기 뭔가 공들이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일정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보이신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정치권에 계셨는데, 특히 오늘 유튜브 채널에 가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살짝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지금 이 가로로 난 상처가 오. 주먹으로 목을 때렸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자꾸 이제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찔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이 푸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이게 마지막 보는 하늘이구나, 이제. 찔렸구나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게 눌러라, 지혈을 해야 되니까, 막 그러고 있으면서 때가 왔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전이요. 1월 피습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다시 한번, 네. 시간이 꽤 지났는데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오늘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저 대화를 하는 것도 저는 약속 대련 같은 느낌을 딱 받았어요. 약속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어준 진행자가. 진행하면서 예.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머뭇머뭇하면서 뭐 보기 싫다는 분도 있는데 하면서 꺼내면서 아주 감성적으로 얘기합니다. 푸른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 때가 왔구나. 내가 이제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아주 감성적.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들으면 가슴 뭉클해질 수 있는 그런 얘기들 꺼내놓고, 마지막에 또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해도 아마 당신은 살아남을 거라는 식의 취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뭐 본인의 생존 본능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D-이틀 앞두고 저는 저렇게 해서 지지층을 최대 결집시켜 가보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말하자면 사실 김어준 유튜브라는 게
민주당 그 출마자들에게 일종의 성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성지요? 그 저기 출연하는 게 아마 희망과 꿈이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과 꿈입니까 출연이요? 그렇죠. 저기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출연 못합니다. 그리고 저기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아마 저 강성 지지자들이 반응이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지자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자주 접하는 그렇죠.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상황이다, 저기가.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정도면 안 가도 되는데 예. 가서 굳이 오늘 저 사실 상처 얘기와 당시 상황을 얘기한 거는 나를 지켜달라고 저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곧 지지를 보내달라. 그렇죠. 이 재판은 법률적으로도 자기 재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것 같고 제가 아까 유삼용 후보 한 예. 거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 길이 제가 그쪽 살아서 잘 압니다만은 이 서초동 법원하고 하는 인접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서요? 사당동 길을 통과해야 그 법원을 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는 길 여의도 가는 길에 그쪽 돌려야 되니까 인접해 있어서 오다 가다 들리기가 좋다. 시간 최적지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도 어쨌든 나경원 후보와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데 그래서 공교롭게 재판 가기 전후가 전부 동작을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찬영 교수님. 그 동선이 지금 이제 비슷한 이유가 예. 아침 방송 그다음에 이제 동작까지 이렇게 가는 동선들이 예. 저는 이제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하기 힘들지만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정치 테러, 사법 테러 이런 식으로. 아, 근데 결국 그것도 지지층 들으라고 하는 그렇죠. 소리 아닙니까? 지층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오. 그다음에 저는 동작에 지금 계속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주 갑니다, 동작을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게 지금 뭐 조국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지지가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총선에서 리더십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본인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략 공천을 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원래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컷오프 시키고 본인이 전략 공천했습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책임감이 있다. 만약에 여기서 패배하고 아. 조국 혁신당이 비례해서 선전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다 지도부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이라든지 또는 서대문 갑이라든지 예. 전략 지역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결국 또 지지층들의 어떤 지지층을 향해서 힘을 달라 이 뜻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2번, 3번, 4번 방문하는 것은 여기서 꼭 당선시켜 주시면 이재명이 또 한 번 살아나서 다음 대선까지 쭉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지지층에게 얘기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동작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근데 혹시 저렇게 그러니까 오늘 행보가 보면 확실히 지지층을 겨냥하는 행보로 보여요. 근데 선거에서 이기려면 아까도 다들 말씀드렸지만 중도층이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혹시라도 반감을 더 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재판에 빠짐없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그건 또 되겠죠. 꼬박꼬박 나가는 건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 나오면은 강제구인할 수밖에 예.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정치인은요 위기를 기회로 악재를 갖다가 호재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재판 가면서도 그걸 선거운동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민이 많았다는 뜻이 같기도 그렇죠. 하네요. 재판으로 가는 과정도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고 예. 선거운동에 도움되는 과정으로 정치인 이재명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정이 참 많았네요, 보니까요.